처음 시를 쓰고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언제 장래에 관한 책을 쓸 거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종종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묻곤 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물론 알았다. 언젠가는 책을 쓸 것이다. 내 책에 관한 서평에서는 내가 낮에 하는 묘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마치 미라 만드는 사람치고는 나쁘지 않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장례기사 슬래시 시인 또는 시인 슬래시 장의사가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굵은 활자가 독자의 눈을 잡아 끌려고 했다. 시체들의 시집이라고 옵저버는 주장했다. 내 시술실로 돌아오라고 타임스 문학판은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가 땅으로 내려온다 라고 썼다. 나는 이런 것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봐주니 좋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설사 춤추는 곰으로 본다 해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시인들도 장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삶과 사랑과 죽음에서 의미와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셰이머스 히니는 왜 그렇게 만가를 많이 썼냐고 묻자 만가 외에 시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예이츠가 파운드에게 보낸 편지인지 파운드가 예이츠에게 보낸 편지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이 나온다. 섹스와 죽음은 시인들이 쓸 유일한 주제다. 섹스는 어여쁘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나는 자문한다. 시인 슬래시 영문과 교수나 시인 슬래시 편집자나 시인 슬래시 가정주부나 시인 슬래시 아빠라고 다를까? 그렇다면 삶과 살아있음, 죽어감과 죽은 사람들에게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장의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아버지의 질문은 진짜였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을 규정하고 자신을 남편과 아버지와 현재의 자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타인의 슬픔, 타인의 무관심, 타인의 절망, 그들의 믿음과 희망, 그들이 관을 사서 서로 끌어안는 모습, 꽃을 보내고 작별을 하는 모습, 울고 웃고 마시고 달아나는 모습이 그에게 그 자신, 그의 본성, 그의 종, 그의 신에 관해 뭔가 말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22년 전 오늘 밀퍼드로 이사 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나의 삶도 규정하고 바꾸고 형성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의사 일을 하는 것은 과제의 수행에 자신을 묶는 것이고 그 일을 해내겠다고 서약하거나 약속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바로 그것을 한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내가 염두에 둔 책은 시인들,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해 그들 나름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시인들이 쓴 것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의문을 품고 더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음침한 사업가들, 장례식 유형의 인간들을 위한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검은 옷을 입고 주말과 휴일에 일하는 남녀들, 차들을 줄 세우고 몸들을 꺼내는 사람들, 누군가 죽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둠 속에서 일어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 따라서 여기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그렇게 엄숙하지는 않았던 약속이 지켜지고 서약이 이행되고 맡은 일, 장의가 이루어졌다. TL, 밀퍼드, 미시간, 1996년 6월 13일.
옮기고 나서. 이 책을 쓴 사람의 아버지는 장의사였다. 그 때문에 어린 시절 호기심 많은 친구들로부터 꽤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모양이다. 저자도 어른이 되어 결국 장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기심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품고 이 책을 들추어 보고 있다. 물론 저자가 그냥 장의사이기만 했다면 그가 쓴 책도 이것과는 좀 다른 종류였을 것이고 우리가 그 책을 번역하고 읽을 가능성도 매우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장의사인 동시에 시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장의사와 시인이 겹쳐지는 그 묘한 부분에 끌려 우리 나름의 기대를 품고 이 책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거기에서 죽음과 삶에 관한 그의 남다른 명상과 독특한 산문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대의 장의사란 예전에 장례를 주재하던 사제나 장로와는 달리 엄연한 직업인이고 사업가라는 사실이다. 저자가 시인이기 때문에 일반 장의사와는 다를 거라는 선입관이 생기고 실제로 책에서는 과거에 장례를 주재하던 자들과 연결되는 고리마저 자주 발견되는 느낌이지만 저자는 스스로 그런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기가 이 일로 밥을 먹고 산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옴기니는 물론 이 점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죽음이 일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의 삶과 섞여 있듯이 그의 죽음에 대한 명상 또한 자신이 장례식장 운영자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그는 우리와 비슷하게 삶의 아픈 곡절을 겪으며 꽤 긴 세월을 지상에서 살아온 한 개인으로서 보통 사람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독특한 위치에서 겪은 여러 죽음을 이야기할 때면 그 사연이 더욱 곡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자면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중북부 소도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백인 중년 남성이다. 이 책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선입관을 배반하기도 하고 배반하지 않기도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이런 선입관은 흥미로운 것인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심지어 죽음을 겪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도 죽음에 관해 이런저런 선입관을 갖고 있듯이 방금 묘사한 종류의 남성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남성에 관해 이런저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선입관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은 겪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이란 누구나 겪는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 방금 말했듯이 저마다 선입관을 갖고 있고 또 모두가 한마디씩은 할 이야기가 있는 주제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 경험한 체험담을 들려줄 사람은 없다는 면에서 대체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어도 좋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보통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삶, 자신이 살아온 삶일 수밖에 없다. 이 저자의 죽음 이야기 또한 이 저자, 앞서 말했듯이 미국 중북부 소도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백인 중년 남성가 속하고 살아냈던 장소와 시대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모든 죽음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나름의 편견이 가득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자의 편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우리 나름의 장소와 시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자의 편견 가득한 이야기에서 자극을 받아 우리 자신의 편견 가득한 이야기를 써보는 일일 듯하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이 많은 독자에게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써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영목